안녕. 자,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이 나쁜 음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몇 끼니를 먹을 때마다 아 그래 이거는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일 거고 나한테 어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뭐보다는 뭐를 먹는 게 낫고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주고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건강한 쪽이겠구나 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어트 한약을 끊고 나서 살이 한 2kg, 3kg 더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특별히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일반식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다고 봐.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를 보니까 아, 요 상황에서 요거보다는 요게 더 현명한 선택이구나. 이 상황에선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구나를 알고 그거를 자꾸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먹는 게 건강한 쪽이구나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보면 어때? 맛있는 거 많지?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저기 있는 거 햄버거? 맞아요. 자, 그러면 햄버거랑 이거 선생님이 좋은 음식은 O로 놔줄 거고요, 안 좋은 음식은 X로 놔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살찔 것 같아? 햄버거가 더 살찌지 않을까요? 그치, 얘가 왠지 헤비해 보이고 고기도 이만큼 들어가 있고 부피마저 달라. 그래서 아 좀 왠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얘로 때우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얘가 더 좋은 음식이에요. 얘는 더 안 좋은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고기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단백질하고 지방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거든. 근데 얘네들이 같이 먼저 먹어주고 나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은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려. 그래서 얘는 조금만 들어가도 한 번에 혈당을 쫙 올렸다가 쫙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허기가 지기 쉬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고 또 혈당도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되지. 근데 햄버거에도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내가 요 빵만 먹는 것보다는 얘네를 같이 먹어주는 게 오히려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는 길이야. 이런 팁도 있다. 똑같이 내가 똑같은 양을 먹는다고 하면은 야채랑 고기를 먼저 먹어주고 밥이나 탄수화물을 늦게 먹어주면은 훨씬 그게 완충 효과를 주기도 해. 여기 식빵 있지. 식빵 같은 경우도 식빵만 두 쪽 먹는 것보다는 식빵 사이에 뭐 껴먹는 게 더 나아.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양의 식빵을 두 쪽 먹으면은 오히려 야채랑 이제 뭐 고기 같은 걸 더 먹어도 얘가 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더 주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과일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아침마다 많이 먹잖아요. 과일은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선생님의 엄마는 지금 나이가 60쯤 되셨어요. 근데 생각이 집에 과일이 3가지 종류 이상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다가 과일이 떨어져 있으면 무슨 쌀 떨어진 것 마냥 엄청 걱정을 하시고 꼭 과일을 쟁여놓으시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그만 좀 사오시라 라고 하지만 약간 50, 60대 분들은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 과일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과일도 안 좋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과일도 다 당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설탕 먹는 것보다 과일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 약간 설탕급으로 안 좋아. 근데 어떤 면에서 더 안 좋은 게 과일 속 안에 있는 과당은 몸에서 금방 쓰이지가 않아. 그래서 운동할 때 빠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일단 간으로 들어가서 한번 대사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지방간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과일은 의외로 좋지 않은 음식에 들어가요. 일단 단맛이 난다 그러면 아 이거 설탕하고 똑같거나 더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주스는 어떨까? 주스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주스는 더 안 좋아요. 주스는 과일을 심지어 갈아놨기 때문에 더 소화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 면에서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스를 아침에 막 생과일 주스 갈아서 먹고 막 녹즙 갈아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혈당 면에서는 더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장시간 공복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는 족족 바로 혈당을 쫙 올리거든요. 근데 그 달콤한 과일을 혈당을 쭉 올리는 데 쓰니까 얘 입장에서는 혈당이 쭉 올랐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더 배고프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과일 주스를 먹으면 안 먹었을 적보다 더 점심에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지. 더 금방 허기를 느끼고. 근데 과일 중에 좀 안 단 과일도 있잖아요. 바나나 같은 거. 바나나?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한번 문제 내볼게. 맞춰봐요. 바나나랑 얘는 다크 초콜릿이야. 85% 이상 다크 초콜릿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을까? 초콜릿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바나나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잖아. 얘가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는 헬스 하시는 분들, 그때 운동을 더 많이 할 때 혈당 빨리 올리는 목적이라던가 당분 보충용으로 쓰긴 하는데, 얘가 GI 주스는 오히려 얘보다 훨씬 높아요. 바나나 한 개를 100g으로 잡아보고 초콜릿 한 조각을 30g으로 잡아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GI 주스가 50이야.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금방 허기도 지게 만들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같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려. GI 주스는 얘의 절반 수준이야.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일반 시중에 파는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랑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 그거 말고 85% 이상, 카카오 85% 이상의 초콜릿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얘를 먹게 되면 심리적 만족감은 훨씬 크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무려 초콜릿을 먹었어 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음식에 대한 갈망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니까 초콜릿이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볼게. 자, 바게트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거의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탄수화물. 그렇지. 그러면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까, 천천히 올릴까? 빨리 올려. 그렇지. 빨리 올리니까 안 먹는 게 낫고요. 먹고 싶으면 차라리 이런 거 끼워서 같이 먹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건 어떨까? 잘 차린 한식 밥상인데 채식 밥상, 과일 2개 얹은 채식 밥상 어떨까? 얘도 의외로 안 좋은 음식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나물도 다양히 있고 과일도 있고 해서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채식 밥상이라 고기가 하나도 없어. 단백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그리고 대사는 떨어져요가 대부분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단백질하고 지방을 안 먹어주면 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저장만 되고 내 세포들 입장에서는 계속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대사는 계속 떨어지고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밥상에는 반드시 우리가 고기 내지는 두부, 콩 이런 걸 꼭 포함시켜줘야 돼. 얘는 의외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과일이 요만큼이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먹었을 적에 적당한 과일의 양은 오렌지 반 개, 사과 반 개, 배 반 개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만 해도 하루치 당분 다 먹은 거지. 그리고 나물 무칠 때 한번 생각해볼까? 매실액기스로 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실액기스 어떨까? 맞아.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거를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매실액기스는 보약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매실액기스 결국 뭐로 만드나요? 설탕으로 만들지. 설탕 아까 우리 말했던 단순당이지. 그래서 나물도 이것도 설탕으로 만들어. 여기도 이제 다 조금씩 이제 달게 만드시는 분들은 설탕을 넣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알고 보면 얘가 건강식단 같긴 하지만 탄수화물만 있대. 단순당이 굉장히 많이 첨가되고 단백질하고 지방은 부족한 식단일 수 있지.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건 비빔밥이에요. 이건 어때?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집에서는 나물 여러 가지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렇게 되면 바로 얘가 안 좋은 식단으로 가지. 내가 비빔밥을 먹을 거라면 꼭 단백질을 추가를 해주거나 계란 하나라도 삶아서 같이 곁들이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채식 밥상이에요. 엄청 건강하고 몸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밤에 야식을 먹고 싶어. 양념치킨이 나을까? 삼겹살이 나을까? 삼겹살과 양념치킨 뭐가 더 좋을까? 둘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X? 그렇지만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저녁 메뉴를 고르래. 내가 야근을 하는데 저기 그 사장님이 이걸 고르래. 근데 나는 엄청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싶어. 둘 중에 뭐가 고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그래도 삼겹살? 아무리 생각해도 삼겹살이 아니 저는 치킨에서 닭가슴살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메뉴만 놓고 보면은 치킨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양념이 발라져 있거든. 요거 다 설탕하고 당분으로 들어간 거라서 얘네는 이제 당분을 같이 끼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삼겹살은 내가 밥만 안 먹으면 돼. 그냥 쌈하고 삼겹살만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얘가 낫다. 그래서 쌈장을 그럼 찍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고추장은 우리가 만들 때 되게 당분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쌈장이 고추장이 좀 들어가잖아요. 많진 않지만 좀 들어가지. 안 찍어 먹으면 훨씬 유리하지. 소금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맨으로 먹는 게 제일 낫긴 한데, 그래, 그러면 소금이 쌈장보단 낫겠다. 단맛이 좀 덜하니까. 그리고 자, 이 스테이크 어떨 것 같아? 좋아. 보면은 나름 할 거 다 있어. 감자 있지, 스테이크 있지, 여기 야채 이렇게 볶아놨지.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똑똑하게 먹는다면 얘네들 먼저 먹고 얘 먹고 그 다음 감자 먹는 게 낫지. 먹는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탄수화물 먼저 올리면은 얘가 먼저 얘가 당분을 먼저 올린다 시작하고서 이제 다른 거 먹기 시작하면은 탄수화물이 들어간 시간을 기점으로 혈당이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 먹을수록 좀 더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좋지. 얘네들 먼저 먹어놓으면 얘네들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 또 이거는 뭐냐 하면 두유예요. 두유 어떨까? 두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애매해.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두유들이 대부분 전부 다 설탕을 많이 넣거든. 그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당류가 꽤 많이 높아 있는 것들이 있어. 두유를 먹더라도 무가당 두유를 추천해요. 매일 게 난 괜찮던데?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 분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는 당면 아니에요? 당면은 괜찮지 않나요? 엄청 유명하던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런데 선생님은 얘가 뭐 그냥 컵라면보다는 나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얘 자체는 아까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정제 탄수화물이 있다고 했죠. 전분으로 만든 게 당면인데 당면은 정제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얘는 의외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에 해당하고요. 얘도 보면은 탄수화물하고 나트륨 두 가지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빠져 있지. 단백질 지방이 빠져 있어서 얘도 사실은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 올리브 오일은 유튜브에서 올리브 오일 2스푼만 먹으면 살 쪽 빠진다고 맨날 맞아요. 얘기해서 알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엔 많이 있긴 한데 처음 들으시면 저게 기름인데 그래도 먹는다고 살이 빠지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또 찾아봤지. 그래서 막 논문을 찾아봤더니 2018년에 사람들이 논문 여러 개를 가지고 통합해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얘를 3개월간 그렇게 하루 2스푼 정도씩을 먹었더니 살이 0.9kg가 평균적으로 빠졌대. 근데 얘를 먹는 방법이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아침에 공복에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식사 전에 한 스푼 정도씩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게 참 어려워. 우리가 회사까지 올리브유를 싸 들고 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공복에 먹어보니까 포만감은 오래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속이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되게 힘들어해. 메스꺼리고 소화불량 있고 해서 차라리 얘를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걸 더 추천해요. 그리고 얘를 먹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다른 기름 다 먹으면서 얘를 추가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기름 대신에 이걸 먹는다 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우리가 어차피 기름 쓰잖아. 그 기름을 얘로 바꿔라. 그게 차라리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먹는다고 하면 하루 20g 이내 그게 바로 한 숟갈에서 2숟갈 정도 되거든. 그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꼭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단백질하고 지방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거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먹지 않으면 막 대사도 엄청 떨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정체기가 쉽게 오고 요요도 쉽게 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은 어느 정도 채워주되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게 해주는 게 다이어트 식단의 핵심이지. 그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올리브유로 해 먹으면 좋겠네요. 천재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 순대? 순대 우리가 뭐로 만들지? 그 안에 당면 넣지. 당면 아까 여기 컵누들하고 같죠? 얘는 전분이기 때문에 얘도 탄수화물이지. 그러면 순대만 먹지 말고 간, 허파, 염통 이런 거 받아서 같이 먹으면 더 낫겠지. 그리고 슬프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것이 떡볶이가 아닐까요? 떡볶이는 맛있잖아요. 그렇지. 많이만 안 먹으면 돼.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그렇게 다이어트에만 집중해서 살 수가 있겠니? 그냥 그런 것 같아. 내가 10번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그중에 한 5번 이상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좀 더 몸이 건강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음식이 뭐 있지? 견과류? 견과류도 좋아요. 좋은 지방이라서. 그러니까 지방을 안 먹을수록 오래가지 못해요, 그 식단이. 그리고 피부도 까칠해지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생리불순도 자주 오고 대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거 먹고 하루 견과 같은 거 한 포씩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루 견과에 우리가 보면 설탕하고 이게 버무려져 있다? 설탕하고 나트륨을 버무리는 것들이 있어. 건포도, 크랜베리 이런 거 보면 당절임으로 해서 맛있게 만든 것들이 많아. 그러면은 주머니에 건강한 견과류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먹을 때마다 한 줌씩 먹고 밥을 먹으면 살이 될지. 그렇게 하면은 이 의미에서는 조금 더 포만감이 들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올리브유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 총량을 제한을 해줘라. 조금씩은 하면 굉장히 좋고 근데 견과류가 참 맹점이 이런 기름이 산패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밀봉이 된 거를 애초에 잘 챙겨서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여기서 2개만 꺼내서 먹고 밥 먹을 수 있다 하면 괜찮죠.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2가지로 나눠보면서 더 몸에 바람직한 방법과 조금 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단백질, 지방을 같이 먹어주되 걔네들을 먼저 먹으면 혈당을 좀 더 천천히 올릴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내가 식단을 챙길 때 고기나 단백질이 반드시 있는가를 한 번 더 챙기는 게 좋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과일도 살 뺄 때는 먹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많이 하긴 했지만 다 다를 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걸 먹어도 될까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단맛은 최대한 피하되 몸에 조금 더 좋은 건강한 탄수화물의 원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먹으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탄수화물만 먹기보다는 단백질하고 지방을 같이 먹어서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고 단백질하고 지방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